안녕하세요. 미나 애플파이 어미나입니다. 자, 며칠 전에 CGV 청담에서 유럽미술관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듣고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드디어 구독자 수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예!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여기 위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영상 확인하시고 이벤트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작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고 그 CGV 청담 강연 때 제일 마지막으로 소개드린 작품이기도 해요. 바로 고흐의 해바라기입니다. 강연 들으셨던 분들은 그날의 감동을 한 번 더 느끼시고 또 못 오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함께 좀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은 개인적으로 제가 미술 덕후가 된 계기가 된 그런 작품이기도 해요. 저는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림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거든요. 취업준비생 때 우연히 여행을 갔다가 런던에서 트라팔가 광장에서 막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비가 내리는 거예요. 우산도 없고 해서 그 앞에 있는 건물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하필 내셔널 갤러리였고 제일 먼저 본 작품이 바로 고흐의 해바라기였어요. 굉장히 밝은 그런 뭔가 기운이 막 느껴지면서 온몸이 막 이렇게 전율이 오르는 아주 신비한 그런 체험을 했었고, 그래서 여행 갔다 와서도 계속 그림이 머릿속에서 생각나고 보고 싶고 궁금하고 하면서 그걸 계기로 그림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렬하게 이 그림을 막 사랑하고, 제가 다시 런던에 유학하러 갔을 때도 가이드 했었으니까 거의 매일 내셔널 갤러리에 이 그림 보러 갔거든요. 매일 좋아하는 그림 매일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한 10년 넘게 이 그림을 봐오니까 이제 한 12년, 13년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랄까, 지금은 약간 권태기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20대 때는 제가 보지 못했던, 그때 막 강렬한 끌림으로 이 그림을 사랑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그런 게 지금 또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지금 딱 제 만 35세가 보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단순한 정물화, 아름다운 정물화가 아니라 고흐의 자화상처럼 보여요. 제 철저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그림이 고흐가 정말 남긴 그 800점 가까운 그림들 중에서 가장 고흐가 화가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가장 강하게 드러난 작품이 바로 이 노란색 해바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흐가 해바라기를 엄청 많이 그렸어요. 고흐가 같은 주제의 그림을 반복해서 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많이 그린 그림은 없어요. 해바라기를 특히 1888년도 8월 달에 4점을 그렸고, 또 5개월 후인 1889년도 1월 달에 3점을 더 그렸습니다. 그 전에도 해바라기를 그린 적은 있었지만 이때 특히 집중해서 그렸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바로 고갱이라는 화가 때문이었어요. 고흐가 원래는 네덜란드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화가가 되기 전에 여러 직업들을 가졌었는데 제일 오래 했던 직업이 갤러리스트였어요. 갤러리에서 그림 파는 일을 했었죠. 그래서 일을 꽤 잘해서 원래 이제 네덜란드 지점에서 일을 하다가 그렇게 해외 지점에서도 파리 지점에서도 일하고 아주 유능한 직원이었는데, 고흐가 점점 자의식이 성장하면서 그림 보는 자기만의 그런 눈이 생기면서 이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된 거예요. 자기 기준에는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작품은 막 팔지 않겠다고 하고, 고흐가 이제 화가의 꿈을 갖게 되니까 최신 트렌드 미술을 배우러 프랑스 파리로 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프랑스 파리에서 인상주의가 탄생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해외 각국에서 인상주의를 배우기 위해서, 최신 트렌드를 배우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로 모여들었었죠. 고흐도 그런 화가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와서 자기같이 이름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신인 화가들과 어울렸었는데, 그 모임에서 이 고갱이라는 화가를 만나게 됩니다. 고갱도 역시나 이름이 많이 알려진 화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갱을 따르는 그런 또 후배 화가들이 있었고, 고흐가 봤을 때 자기가 만난 화가들 중에서 제일 멋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좀 시시해 보이는데
고갱은 제일 있어 보이고 하니까 고갱을 많이 존경했었고, 그래서 나중에 고가 프랑스 파리를 떠나서 아르리라는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고갱에게 계속 같이 살면서 그림을 그리자고 제안을 합니다. 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갤러리에서 일한 경력이 길어요. 7년 정도 일을 하면서 미술시장 그 유통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많이 봤었고, 그 유통 과정에서 많이 떼먹으니까, 그래서 화가들끼리 모여서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면은 그 수익이 더 화가들에게 많이 올 수 있으니까 공동체를 꿈꿨던 거예요. 그래서 고갱을 섭외하고 싶었던 거죠. 같이 또 그림을 그리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또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고갱이 엄청나게 콧대가 높은 또 파리 지행이라서 누가 오라 한다고 뭐 쉽게 갈 남자가 아닌데, 고 동생 태호가 또 형이랑 같이 원래 그림 파는 일을 했었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고우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동생이 태호가 고갱 그림도 좀 팔아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를로 오면은 생활비도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고갱이 가겠다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때가 바로 1888년도 8월이었어요. 8월 달에 그 연락을 받고는 고흐가 고갱 방을 꾸며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던 게 바로 이 해바라기였던 거죠. 처음에 계획은 노란색과 파란색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해바라기를 계획하게 됩니다. 처음엔 에메랄드빛 하늘색이랑 노란색의 조화를 그렸는데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한 점을 다시 그립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진한 금성색이 도는 파란색과 노란색의 조화를 그렸는데 이번에도 뭔가 못마땅했나 봐요. 다시 한 점을 다시 그립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아까 것보다 조금 더 좀 톤이 다운된 하늘색 바탕에 노란색 해바라기를 그렸는데 드디어 이제 마음에 드는 작품이 나왔어요. 이거다. 근데 뭔가 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갱 방에 걸어줬던 그림은 바로 이 노란색 바탕의 노란색 해바라기입니다. 처음 계획이랑 완전히 달라졌죠. 처음에는 파란색과 노란색의 조화였는데 완전히 노란색으로만 된 그 해바라기를 완성했고 이제 비로소 마음에 들어서 그 그림을 고갱 방에 걸어줬던 거죠. 그렸던 4점 중에 왜 세 번째랑 네 번째가 마음에 들었는지를 또 알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화병에 있는 서명이에요. 고가 당시에 동생에게 보냈던 편지를 이렇게 보면은 그 비슷한 시기에 보냈던 편지를 보면은 내가 서명하는 거 그만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는 자기가 정말 마음에 드는 작품에만 서명을 남겼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4작품을 보면은 4개 중에 서명을 남긴 거는 2작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갱이 10월에 왔어요. 10월에 왔는데 고가 뭘 원했을까요? 그걸 걸어놓고는 고갱이 뭐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걸어놨을까요? 아니죠. 인정을 받고 싶었죠. 잘 그렸다는 그 한마디를 듣고 싶었을 텐데 특히나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화가를 위해서 고우가 정말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다했었냐면 동생한테 보낸 편지 내용을 읽어보면 편지에 막 이렇게 썼죠. 황금을 다 녹여버릴 듯한 열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그건 한 사람이 가진 모든 에너지와 집중력을 요구하는 일이란다. 그러니까 정말 막 몰입해서 그린 거예요. 이거를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려줬는데 고갱이 칭찬을 해줬느냐. 이 칭찬하는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의 2달 정도 같이 살면서 뭐 의견이 맞는 날이 거의 없었죠. 거의 매일 충돌하고 의견 충돌을 하고 막 신경전이 이렇게 벌어지고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단 말이죠. 결정적으로 크리스마스 때 2사람이 이제 결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재밌는 게 고갱이 고우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놓고 온 그림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는 놓고 온 그림들 너 가져. 대신에 내 방에 걸려있던 그 노란색 해바라기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제서야 고우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뻤겠죠. 저 같으면 엄청 기뻤을 거예요. 이놈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려줬는데 잘 그렸단 말 한마디도 안 하더니 결국에는 지도 마음에 들었다는 소리잖아요. 그 그림을. 그래서 고우가 고갱한테 답장을 보내는데 이렇게 써요.
자네가 나한테 했던 일을 생각하면 내가 이거를 줄 수는 없고 대신에 자네 안목을 높게 평가해서 내가 똑같이 그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89년도 1월 달에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그 두 점, 하늘색 바탕에 노란색 해바라기와 노란색 바탕에 노란색 해바라기, 이 두 개를 똑같이 따라서 3점을 더 그린 거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림이, 그냥 이것도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88년도에 정말 몰입해서 그렸던 그림이랑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똑같이 따라서 그렸던 3점이랑 비교했을 때 이 앞선 2점이 훨씬 더 완성도가 훨씬 더 좀 높아 보이고 훨씬 더 좀 더 집중해서 그렸다라는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제가 20대 중반 때 이거를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마음이 이끌려서 봤던 그 해바라기랑 지금 제가 보는 해바라기가 너무 다른 거죠. 저도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막 그림이 좋아서 그림 공부를 시작하다가 과감하게 투자해서 유학도 다녀오고 또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면서 저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 그림이 또 더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도 이 그림이 뭐 저랑 똑같이 느끼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그냥 평범한 정무라는 아니라는 거를 좀 공감을 하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제가 감기 걸려서 지금 목소리가 좀 많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